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 금산리. 봄비가 내리는 4월의 어느 날 마을 전체가 장례식을 위해 모였다. 고인은 이 마을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노인 김민수 씨였다. 그는 76세의 나이로 고요히 세상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전통 장례식을 준비했다. 장례식장은 마을 공동체 센터에 마련되었다. 검은 리본과 하얀 국화로 장식된 홀에는 민수 씨의 가족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 조용히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수 씨의 딸 김소연 눈물을 흘리며 조문객들을 맞이했고 그의 손자 민호는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말과 함께 평생을 살았어요. 그분에게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죠. 가족과도 같았어요. 민호가 옆에 있던 친구에게 속삭였다. 실제로 김민수 씨는 마을에서 유명한 말 조련사였다. 젊은 시절부터 말과 함께 생활했고 특히 천둥이라는 이름의 검은 말은 그의 가장 오랜 친구였다. 천둥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민수 씨는 매일 아침 마구간을 찾아가 그 자리를 쓰다듬곤 했다. 장례식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불교 승려가 연부를 외우는 동안 가족들은 하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모여 있었다. 장례의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관을 밖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바깥에서 갱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멀리서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검은 말 한 마리가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이다. 그 말은 일반적인 말보다 2배는 더 커 보였고 검은 털은 마치 밤하늘처럼 빛났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공포와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말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곧장 김민수 씨의 관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거대한 말은 관 위로 뛰어올라 그대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관은 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졌고 말은 마치 관 속으로 녹아들어가듯 사라졌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소연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민호는 할아버지의 관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김민수 씨의 시신도 그 거대한 말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은 금산리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민호는 할아버지와 그 신비로운 말의 연결고리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장례식 다음 날 민호는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5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한옥은 시간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릴 적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할아버지가 정원에서 말에 대해 들려주던 이야기들, 마구간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 민호는 할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오래된 책장과 나무 책상이 있는 이 방은 항상 민호에게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민호는 어릴 때부터 이 방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1970년 5월 15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 나는 운명을 만났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를 발견했다.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름답고 위험 있는 존재였다. 검은 털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고 그의 눈은 수천 년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다가왔고 난 그 순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알았다. 민호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 내려갔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천둥이라고 이름 지었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일기에 따르면 천둥은 보통의 말과는 달랐다. 놀라운 지능을 가졌고 때로는 마치 인간처럼 할아버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특히 민호의 눈길을 끈 것은 5년 전 천둥이 사라졌다는 기록이었다. 천둥이 오늘 아침 사라졌다. 50년을 함께한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난 슬프지 않다. 그가 내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데리러 오겠다. 그의 말을 믿는다. 우리의 인연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것이니까. 민호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사진첩을 열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천둥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사진 한 장이 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산속 어딘가의 동굴 입구를 찍은 사진이었고 뒷면에는 우리의 시작과 끝 청룡동굴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호는 청룡동굴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금산리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산에 있는 동굴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동굴은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라고 했다. 그 순간 민호는 결심했다. 청룡동굴로 가서 할아버지와 천둥의 비밀을 밝혀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청룡동굴로 향하는 준비를 했다. 배낭에 물과 간식, 손전등을 챙기고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그 사진도 함께 넣었다. 어머니에게는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고 말했다. 아직 장례식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머니는 깊이 묻지 않고 그저 조심하라는 말만 남겼다. 금산리에서 청룡동굴로 가는 길은 험했다. 포장된 도로는 산 중턱까지만 이어져 있었고 그 이후로는 좁은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야 했다. 민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이 산을 몇 번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청룡동굴까지 간 적은 없었다. 3시간의 등산 끝에 민호는 마침내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사진에서 본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큰 바위들 사이에 있는 입구는 어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동굴 입구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푸른빛을 띠는 이끼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것이 청룡동굴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듯했다. 민호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처음에는 좁고 낮은 통로였지만 점점 넓어지며 결국 큰 공간으로 이어졌다. 동굴 안은 예상과 달리 어둡지 않았다. 천장과 벽에 박혀있는 수정 같은 광물들이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다. 동굴 중앙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고 그 물 역시 신비로운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민호는 호수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곧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호수 건너편 벽에는 거대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벽화에는 사람과 말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다. 처음에는 산에서 만나는 장면, 함께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이 사람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었다. 벽화의 스타일은 고대 벽화 같았지만 놀랍게도 마지막 장면에 그려진 사람은 할아버지와 닮아 있었다. 민호는 벽화 앞에 서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천둥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천마, 하늘에서 온 신령한 존재였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인간과 천마가 진정한 유대를 형성하면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다고. 나의 영혼은 그와 함께 새로운 세계로 갈 것이다. 민호야, 네가 이 글을 읽는다면 슬퍼하지 마라.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한 존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떠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이다. 장례식에 나타난 거대한 말은 천둥이었고 그는 약속대로 할아버지를 데리러 온 것이다. 민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호수의 물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푸른 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호수 중앙에서 빛의 기둥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2개의 형체가 나타났다. 하나는 할아버지였고 다른 하나는 그 거대한 검은 말이었다. 민호야, 놀라지 마. 난 행복하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민호의 마음속에 직접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젊은 모습이었고 그의 옆에 있는 천둥은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인간과 천마의 유대는 매우 특별한 것이란다.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내가 천둥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여정을 떠나고 있단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하신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너무 행복하단다. 하지만 너희들이 걱정되기도 했지.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 내 어머니에게 내가 잘 있다고 전해주렴. 그리고 네가 내 일기장을 찾아 이곳까지 올 줄 알았단다. 넌 항상 호기심 많은 아이였으니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고 천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형체는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가야 할 시간이구나. 민호야, 네 인생에서도 특별한 인연을 찾길 바란다. 꼭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 진정한 유대는 형태를 초월하니까 잘 있거라. 할아버지와 천둥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포수의 물은 다시 고요해졌다. 동굴 안의 푸른 빛도 원래의 은은한 상태로 돌아왔다. 민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슬픔보다는 이상한 평화로움이 그를 감쌌다. 할아버지는 행복했고 그것이 중요했다. 금산리로 돌아온 민호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처음에 소연은 민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고 청룡동굴의 사진을 본 후에는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아버지는 항상 특별했어. 어릴 때부터 그의 말 천둥과의 관계는 보통이 아니었지.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소연은 눈물을 훔쳤다. 장례식에서 일어난 일은 금산리 전체의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길한 징조라고 여겼지만 민호와 소연은 달랐다. 그들에게 그것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자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알리는 신호였다. 한 달 후 소연은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의 재산을 정리했다. 한옥과 땅의 대부분은 마을 공동체에 기부되었고 일부는 소연과 민호에게 남겨졌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구간은 특별한 용도로 변경되었다. 말치료센터를 열려고 해요. 할아버지가 말과 맺은 특별한 유대를 생각하면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소연이 민호에게 말했다. 말치료 또는 승마치료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치료법이었다. 소연은 심리학자로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이제 그녀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말과 사람 사이의 유대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민호도 이 일을 돕기로 했다. 대학에서 동물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그는 방학 동안 센터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을 계획이었다. 센터가 문을 연 날 첫 번째 방문객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8살 소녀 지은이었다. 지은이는 평소에 사람들과 잘 교류하지 않았지만 말들과는 놀랍도록 잘 어울렸다. 특히 센터에 있는 작은 검은 말, 별이와 즉시 친해졌다. 저 아이와 말 사이에 특별한 유대가 있어요. 센터를 방문한 노인이 말했다. 그는 마을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 김민수와 천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 때로는 인간과 다른 존재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요. 그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유대는 항상 아름답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죠. 민호는 노인의 말을 들으며 할아버지와 천둥을 떠올렸다. 그들의 유대는 죽음을 초월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산은 지은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었다. 센터는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그리고 센터의 정원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조각상이 세워졌다. 사람과 말이 함께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그 조각상 아래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 진정한 유대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 김민수와 천둥을 기억하며. 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눈이 내리는 겨울밤, 민호는 센터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모든 말들이 잠들었고 센터는 고요했다. 그때 민호는 마구간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눈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달빛이 비치는 눈밭 위에 거대한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말 발자국 같았지만 일반적인 말보다 훨씬 컸다. 발자국은 센터 뒤편의 숲으로 이어져 있었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
숲은 고요했고 달빛은 눈 위에 신비로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발자국은 계속해서 깊은 숲속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거대한 검은 말, 할아버지와 함께 떠난 그 천마가 개울가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는 더 작은, 하지만 여전히 일반 말보다는 큰 흰색 말이 있었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천둥은 민호를 알아본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달빛보다 더 밝게 빛났다. 그리고 민호의 마음속에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할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민호는 천둥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왜 돌아오셨나요? 새로운 인연을 맺기 위해서다. 이 아이는 달빛이라고 한다. 그녀는 다음 인연을 찾고 있다. 흰말 떼은 민호를 향해 부드럽게 울었다. 그녀의 눈은 깊고 지혜로워 보였다. 천둥이 계속 말했다. 천마와의 유대는 매우 특별하다.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하지만 너희 센터에 특별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의 영혼은 순수하고 달빛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민호는 즉시 지은이를 떠올렸다. 센터에 온 지 1년이 된 그녀는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었다. 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고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지은이, 그 아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 아이는 우리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달빛은 그녀를 기다려왔다. 그럼 달빛도 지은이를 데려갈 건가요? 민호는 불안하게 물었다. 천둥은 부드럽게 웃는 것 같았다. 아니다. 모든 유대가 같은 방식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달빛과 지은이의 유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아이는 달빛을 통해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달빛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호의 손을 핥았다. 그녀의 털은 달빛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내일 아침, 달빛은 너희 센터에 나타날 것이다. 그녀를 맞이하고 지은이에게 소개해주기 바란다. 그들의 만남은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천둥의 형체가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천마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생각보다 더 가깝다. 그것을 기억하거라. 천둥은 완전히 사라졌고 달빛도 함께 사라졌다. 남은 것은 눈밭 위의 발자국뿐이었다. 민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센터로 돌아왔다. 그는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센터 앞마당에는 아름다운 흰 말이 서 있었다. 그것은 어젯밤 민호가 본 달빛이었다. 일반적인 말들보다 크고 우아했지만 어젯밤처럼 초자연적인 크기는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세계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은 어디서 왔죠?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이미 여기 있었어요. 누가 데려온 건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센터의 직원이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다. 아주 아름다운 말이네요. 건강해 보이고 잘 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은 말의 주인을 찾기 위해 주변에 문의를 했지만 아무도 이 말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민호는 달빛을 임시로 센터에 두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한 특별한 마구간을 준비했다. 그날 오후 지은이가 센터에 왔다. 그녀는 이제 9살이 되었고 1년 전보다 훨씬 더 활발해졌다. 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전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말들에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은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 줄게. 민호가 지은이에게 말했다. 그는 지은이를 달빛이 있는 마구간으로 데려갔다. 지은이는 달빛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예쁘다.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달빛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지은이를 바라보며 반짝였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지은이를 달빛에게 가까이 데려갔다. 손을 내밀어봐. 인사해도 괜찮아. 지은이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달빛은 부드럽게 그 손에 코를 비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안녕, 달빛아. 만나서 반가워. 민호는 놀랐다. 그는 달빛의 이름을 지은이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떻게 이름을 알았어? 민호가 물었다. 그냥 알았어요. 그녀가 말해줬어요. 지은이가 대답했다. 그 순간 민호는 천둥이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지은이는 정말로 달빛과 특별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부터 지은이와 달빛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지은이는 매일 센터에 와서 달빛과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달빛에게 말 타는 법을 배웠고 놀랍게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도 완벽하게 달빛을 제어할 수 있었다. 달빛의 존재는 센터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왔다. 다른 아이들도 그녀에게 끌렸고 달빛은 모든 아이들에게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대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듯이 달빛과 지은이 사이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지은이의 어머니가 민호를 찾아왔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은이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고 집에서도 말을 많이 해요. 마치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아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모두 지은이의 노력 덕분이에요. 그리고 달빛이 아주 특별한 말이니까요. 그 말 정말 신기해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나요? 민호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직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달빛은 이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지은이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네요. 지은이가 그 말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달빛이 별에서 왔다고, 그리고 지은이를 도우러 왔다고요. 어린아이의 상상력이겠지만 때로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민호는 작게 웃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비밀을 간직하기로 했다. 지은이와 달빛의 유대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호는 센터 근처 들판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지은이가 달빛을 타고 있었는데 달빛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땅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고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민호는 그 광경에 숨을 들이켰다. 달빛은 정말로 천마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충분히 높이 뜨지 않았고 멀리서 보면 단지 말이 가볍게 뛰어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민호는 청룡동굴을 다시 찾았다. 그는 천둥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었다. 동굴에 도착하자 호수는 여전히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호는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말했다. 천둥씨, 들리시나요? 달빛이 오늘 지은이와 함께 날았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돼요. 잠시 후 호수의 물이 일렁이기 시작했고 천둥의 목소리가 민호의 마음속에 들려왔다. 걱정하지 마라. 달빛은 조심할 것이다. 그들의 유대는 특별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드러날 때가 아직 아니다. 지은이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지은이가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게 될 텐데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것이다. 천마와의 유대를 가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언제, 어떻게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지 안다. 그리고 지은이는 특별한 아이다. 그녀는 이 세계와 우리의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될 것이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천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는 행복하다. 우리의 세계에서 그는 다시 젊어졌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가끔 너희를 그리워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기다림도 달콤하다고 한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에요. 민호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도 특별한 역할이 있다. 달빛과 지은이의 유대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천마들이 이 세계에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과 인간 사이의 유대를 도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민호는 놀라서 말했다. 저요? 어떻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저 달빛과 지은이를 지켜보고 배우기만 하면 된다. 그들의 유대는 앞으로 올 많은 것들의 모델이 될 것이다. 천둥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이제 가야 한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항상 가까이에 있다. 호수는 다시 고요해졌고 민호는 생각에 잠긴 채 동굴을 나왔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다. 지은이는 이제 13살이 되었고 달빛과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비밀리에 능력을 사용했고 때로는 달빛밤에 함께 하늘을 날기도 했다. 하지만 항상 높이 올라가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만 그렇게 했다. 센터는 더욱 성장했고 전국에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찾아왔다.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센터의 공동 운영자가 되었다. 그는 동물 행동학을 전공했고 특히 말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로 주목받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천둥의 말대로 더 많은 특별한 말들이 센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일반적인 말의 모습이었지만 민호는 그들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천마였다. 그리고 각각의 천마는 특별한 아이를 찾아왔다. 민호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이해했다. 그는 천마와 인간 사이의 유대를 돕는 안내자였다. 할아버지와 천둥의 특별한 관계를 목격한 그는 이제 다른 이들이 그런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지은이는 이제 21살이 되었고 달빛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했다. 지은이는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있었고 주말마다 센터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지은이와 달빛 덕분에 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들의 치료 방법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고 많은 연구자들이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했다. 물론 천마의 존재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민호와 지은이 그리고 몇몇 선택된 사람들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전국에서 온 손님들이 센터를 방문했고 지은이는 달빛과 함께 시범 공연을 선보였다. 그들의 완벽한 호흡과 교감은 모든 이들을 감동시켰다. 행사가 끝나고 민호는 마지막 손님들을 배웅한 후 센터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할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있었다. 민호는 종종 이곳에 와서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 오늘 행사 보셨나요? 정말 멋졌어요. 할아버지와 천둥이 시작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오며 민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는 그것이 할아버지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다.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에 민호는 센터 입구에 낯선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80대쯤으로 보였고 지팡이에 의지해 서 있었다.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민호가 다가가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지혜로워 보였다. 여기가 김민수의 센터인가요? 민호는 놀랐다. 네, 제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센터입니다. 할아버지를 아셨나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알았지요. 그와 천둥도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노인은 할아버지와 천둥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는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차를 마시며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에 떠났지요. 6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최근에 돌아왔어요. 김민수 씨와는 어릴 때 친구였어요. 그가 천둥을 만났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정말요? 민호는 놀라워했다. 그래요. 우리는 함께 산에 올라갔었어요. 그날 폭풍이 몰아쳤고 우리는 피할 곳을 찾다가 동굴을 발견했죠. 그 동굴이 청룡동굴이요? 민호가 말을 이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동굴에서 우리는 천둥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둘 다 놀랐지만 천둥은 민수를 선택했죠. 그들 사이에 즉시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었어요. 나는 부러웠어요. 나도 그런 유대를 원했거든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나는 떠났어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천마에 대한 이야기를 찾았지요. 놀랍게도 비슷한 전설이 세계 여러 곳에 있었어요. 특별한 말과 인간의 유대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직접 목격한 것은 민수와 천둥이 유일했죠. 그런데 왜 지금 돌아오셨나요? 민호가 물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센터의 마당에서는 지은이가 달빛과 함께 있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수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천마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오는지. 민호는 잠시 생각한 후 결심했다. 함께 가실래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민호는 노인을 데리고 센터 뒤편의 특별한 마구간으로 갔다. 그곳에는 일반 손님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었다. 안에는 3마리의 말이 있었다. 모두 평범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은 특별했다. 이들이 노인은 말을 잊지 못했다. 네, 천마들입니다. 달빛 이후로 더 많은 천마들이 이 세상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특별한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수와 천둥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니. 그때 달빛이 마구간으로 들어왔다. 지은이가 그 뒤를 따랐다. 달빛은 노인을 보자 곧장 다가갔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달빛에 코를 쓰다듬었다. 안녕, 아름다운 천마야. 달빛의 눈이 반짝였고 노인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가 말했어요. 민수가 나에게 인사를 전한대요.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가끔 달빛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요. 그분은 천마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대요. 노인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60년 넘게 찾아다닌 답을 드디어 찾았군요.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자주 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자신의 여행에서 모은 천마에 관한 이야기들을 민호와 지은이에게 들려주었고 그것은 그들이 천마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민호도 이제 중년이 되었다. 센터는 전국적인 기관으로 성장했고 지은이는 센터의 공동 디렉터가 되었다. 달빛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했고 비록 일반적인 말의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살고 있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천마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숨길 수 있었다. 민호의 인생도 많이 변했다. 그는 결혼을 했고 2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의 아들 준호는 특히 말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였고 민호는 그에게 천마의 비밀을 물려주었다. 어느 겨울날 센터의 2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행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지은이와 달빛의 공연이었다. 그들은 음악에 맞춰 아름답게 움직였고 관객들은 그들의 완벽한 호흡에 감탄했다. 행사가 끝난 후 민호는 혼자 청룡동굴을 찾았다. 이제는 그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가닥이 보였다.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호수 가장자리에 앉았다. 할아버지, 천둥씨 오늘 행사 보셨나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호수의 물이 일렁이기 시작했고 천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았다. 너와 지은이 그리고 모든 천마들이 이룬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그는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가끔 너희가 그립다고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기다리고 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이 오려면 아직 멀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럴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진정한 유대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천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민호야, 내게 할 말이 있다. 이제 천마와 인간의 유대는 충분히 강해졌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천마들이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시대. 무슨 뜻이에요? 민호가 물었다. 다음 세대의 천마들은
더 이상 비밀로 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고 인간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 준호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민호는 놀랐다. 준호가요? 그렇다. 그는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가 18살이 되면 새로운 천마가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천마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준호는 지금 12살이었고 이미 말들과 특별한 교감을 보였다. 그가 정말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천둥이 말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준호를 지지하고 그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뿐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이제 가야 한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우리는 항상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민수는 너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보수는 다시 고요해졌고 민호는 생각에 잠긴 채 동굴을 나왔다.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중 특별히 밝은 2개의 별이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호는 그것이 할아버지와 천둥이라고 상상했다. 함께 지켜봐 주세요. 민호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는 센터로 향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준호와 새로운 천마, 그리고 천마의 시대. 민호는 그것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